새해 주식시장도 쉽지 않습니다. 언제쯤 쑥 올라가고 평안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날이 올까요? 자, 올 상반기 어떠한 이슈가 있을지, 어떠한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분장과 이 시간 함께 꾸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많이 지수가 흔들리는 날 부분장님 나오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고민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하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런 방향이라면 포트폴리오 1분기 어떻게 짜야 될지 고민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올해 증시 흐름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 네, 사실은 작년도 한 7월 이후부터 보면 이 좀 답답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그 이전에 상승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제 그거를 충분히 만족시켜줄 만큼 밸류에이션하고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전망이 되면 좋은데 이제 전망이 늘어나는 것도 결국 경기에 연동되는 거고, 또 밸류에이션이 좋아지는 거는 금리하고 또 영향을 맺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그 와중에도 미국 증시는 꾸준히 올랐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런 걸 보면 어쨌든 그 우리 최초에 나타났던 어떤 그 코로나19 이후의 수혜에서 조금 벗어나서 제조업 중심의 이제 경기가 조금 한계에 도달한 거 아니냐. 이제 이 이후에 오는 경기 회복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잘 정말 계속해서 우리 기업들이 실적을 네. 낼 수 있느냐에 대한 의심이 지금 좀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긴축도 좀 빨라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금리를 인상해가는 과정에서도 글로벌 증시의 전체적인 흐름은 사실 상승 추세를 아직 끝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어떤 하락을 네. 지속적인 하락의 이제 초입으로 생각한다거나 또는 앞으로는 시장이 없다 이렇게 예. 생각하실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가장 오늘장 좀 고민이 되는 게, 사실 외국인이 이렇게 팔고 대외적인 상황이 좀 불확실할 때는 기관의 역할에 시장은 좀 많은 기대를 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오늘장만 해도 1조 넘게 지금 기관 쪽에서 팔고 있고 네. 기관 쪽에서 이렇게 수급 상황을 쭉 놓고 보면은 너무나도 야속하거든요. 당분간 이런 흐름이 기관 쪽에서 계속 이어진다라고 저희는 감안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이 보통 주된 투자자들은 사실은 연기금일 텐데 네. 연기금들의 의사결정을 매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제 언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연말에도 물론 할 수 있지만 네. 이제 올해 연초에 들어서 전체적인 주식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이제 실행을 옮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까지 우리가 연금의 이제 수급을 어찌 보면 좀 계속 파니까 네. 팔지 말라고 중단시켰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하에서 보면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상황을 보면 연초에 어떤 기관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1월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단지 이제 그 조정이라는 게 네. 마르고 닳도록 계속되는 이런 형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이 일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네. 이제 좀 안정된 상황에서 결국 보게 될 거는 이제 경기 확장기로 다시 갈 거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는 정말 주식을 올해는 안 할 거야. 그러고서 더 팔고 나갈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진 않고, 네. 지금 이제 조금 약간 기계적인 어떤 그 조정이랄까, 이제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계적 매도의 영역이 지금,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기관 좀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경기 확장 국면에서 금리 인상의 속도와 맞추어서 어떤 환경이 될지도 저희가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은 그렇다면 뭐 바로미터 역할하니까 저희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순서대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을 올해 좀 하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작년 내내 연준의 전략 또는 정책에 대한 전망이 계속 바뀌어왔어요. 어느 식으로 바뀌었냐면 계속 땡겨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왔고, 이제 그게 어디까지 와 있냐면 올해 3월부터 네. 정책금리 인상을 시작할 거다. 그럼 이제 3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보통 우리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전망은 분기에 한 번씩 한 4번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전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이상으로 더 빨라질 거냐의 문제인
심리에서 지금 이제 다들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이상이 되면 또 네. 위협이 될 수 있겠군요. 근데 그 이상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뭐 제가 시장의 평균적인 컨센서스 수준의 전망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현재 연준이 정책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네. 물가 기대를 좀 이제 숙이는 이제 죽이는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연준이 긴축을 강력히 해서 물가를 정말 잡을 정도까지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이건 결국 뭐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물가 상승 압력의 대부분이 네. 연준이 긴축을 하든 안 하든 크게 상관없이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잡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많이 가는 스토리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연준이 택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걸 시장과 경제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네. 물가가 자연스럽게 다시 내려와 주길 바라는 거죠. 아하. 그 물가가 내려올 수 있는 소지는 있어요. 뭐냐면 어쨌든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정상화가 진행되는 과정이라면 일부 제품에 쏠렸던 그 과잉된 소비라든지 또는 공급망 쪽에 있어서의 이슈는 해결이 좀 될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족할 만큼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텐데 네. 저희들은 2022년, 그러니까 올해 이 상반기까지는 좀 그게 높은 압력이다가 하반기부터는 좀 떨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기업들은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생산을 해서 공급에 맞추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한 올해 4번 정도 맥스 금리 인상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물가가 실질적으로 안정되는 건 좀 기다려보는 이런 스탠스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네.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지금 상황으로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반응을 많이 했다면 그거에 따라서 조금 대응을 오히려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시경제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당장 임박할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넘어갈까 하는데요. 서서히 시장은 실적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7일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분기 실적 발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서서히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번 실적 시즌의 분위기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예, 4분기는 이제 3분기보다 조금 덜 할 거다라고는 예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실적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나 미국 쪽에서 연말 소비도 굉장히 좋았고 전반적으로 소비가 막 위축된 국가들은 별로 없어요. 예,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서 기업 일부 심리랄까요? 네네. 그런 것들이 조금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우려긴 한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건 4분기 실적이 뭐 그렇게 좋을 거다 나쁠 거다 또는 너무 나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피크아웃 할 가능성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이 맞습니다. 중요하겠군요. 이제 그 부분에서 사실은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도 있죠. 오미크론도 역시 악재가 되고 있고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섞여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서 계속 좀 하향 조정되고 있던 그 애널리스트들의 이 추정치들이 네. 조금 이제 멈춘 것 같아요. 하향 조정은 멈춘 것 같아요. 여전히 뭐 하향 조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네.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조금 멈췄다는 점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됐고 여전히 우려감이 남아 있다고 보더라도 네. 상반기 중에 이제 실적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우려해서 내려갔던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충분히 좀 되돌려질 수 있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저희들 생각이고 결국 그 기반이 되는 건 네. 이게 정상화가 되면서 경기가 확장 국면을 여전히 글로벌리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지표도 저희가 면밀하게 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변동성은 저희가 꼭 체크를 하고 가야 되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1,200원대까지 임박하게 올라서 좀 불안불안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높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단기적으로 하고 계신지요? 예,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갔다가 내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이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네. 게다가 이제 작년 말에 우리가 무역 수지가 적자였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환율을 얘기할 때 항상 이게 너무 저평가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했던 게 펀더멘털적인 요인이고 네. 펀더멘털 요인의 대표는 결국은
그 무역수지나 또는 경상수지 쪽에서 돈이 달러가 얼마나 들어오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그 점에서 이게 19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하니까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거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그 경상수지 이 적자 또는 이제 무역수지 적자, 네.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이어나가는 환경이 아니라고 보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환율의 상승은 조금 잦아들 거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시 좀 상반기 중에는 조금 오히려 밑으로 조금 내려갔다가 네. 하반기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네. 좀 마지막으로 팁 들어보도록 할게요. 올해는 사실은 이 경기는 확장되고 있는데 네. 그 밖의 요인들이 자꾸 이렇게 억누르는. 영향을 주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망 자체도 3천선을 중심으로 해서 네. 박스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뭐 10%, 위로 10%가 저희들은 이제 전망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그 정도쯤 내렸을 때는 사야 되는 국면이고 매수 시점. 예를 들어서 뭐 3,200이나 3,300에 근접해가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때부터 더 달려드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럴 때 냉정하게 끊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고 올해 핵심적인 주도주는 결국은 제가 보기에 그 리오프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시점의 문제일 뿐이지 리오프닝이 된다고 보면 네.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는 계속 매수 타이밍을 좀 고려해서 네. 너무 이른 시점에 막 쫓아가지는 않더라도 그 지금처럼 시장이 조정될 때는 일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아진 가치주 중에서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좀 섞고 나머지 성장주들은 네. 주로 이제 한국과 미국을 조금 이렇게 섞어서 아주 초우량 종목들로만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잘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분장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의 이슈까지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시장 크게 낙폭은 줄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점에서는 살짝 올라온 구간에서 지금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나스닥 선물 그리고 외국 환율까지 오늘장 오후는 좀 체크를 좀 면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 이 마감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